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아버지 장례를 치룬 사람입니다. 가족장으로 지냈는데 원래는 돌아가시면 바로 화장을 하는 걸로 남편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빈소를 차리자고 했네요. 며느리 도리까진 아니었고 마지막 가시는 길 굶지 마시고 그래도 이렇게 고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인간적인 도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선 저희 시아버지는 남편의 친부가 아닙니다. 그래도 일찌감치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경우여서 한 20여 년을 남편의 아버지로 사신 분이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 참 좋으셨지만 글쎄요. 자식인 남편에게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남긴 분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장례 기간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남편을 보고 느끼게 되었고 어머니는 사랑을 찾아 시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했다 치지만 남편 입장에선 그동안 짐이었을 테니까요. 우선 시아버지 몇 년 동안 암투병 하셨는데 최근 몇 달 사이 상황 안 좋아져서 호스피스에 입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사실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호스피스에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시아버지가 운명하시는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말씀하셨습니다. 임종실로 시아버지를 옮긴 상태라고요. 대부분의 자식들이라면 헐레벌떡 뛰어갈 상황이었겠으나 남편은 차분하게 상황이 악화되면 연락을 달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남편이 시아버지를 어찌 생각하는지 참고가 되시지 싶어요. 자, 그럼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저의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제발 좀 아들을 놓아달라고요. 그리고 이젠 아들이 아니라 제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싶으니 제발 좀 일 좀 만들지 말아 달라고요. 집착하지 말아 달라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진 시어머니에게 제가 저리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매달렸고 남편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셨고 남편만 바라보셨던 분이었거든요. 우선 시댁 생활비 모든 것을 전적으로 저희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요.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시댁 상황 넉넉하지 않았고 이런 집에 시집 온 저도 그렇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남편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돈을 버시긴 하는데 워낙에 수입이 들쑥날쑥인 곳이라 그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인데 괜찮다, 자식 둘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당신이 아들에게 집착하는 모습의 끝장판을 보여주시더군요. 우선 호스피스에서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겨야 하는데 시어머니 아침 일찍 오는 바람에 정리를 못했다며 집으로 가시겠다 하더군요. 아직 장례식장에서 차가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날 시아버지 시신 인도받는데 거의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혼 가정이고 남편은 친부 쪽에 연락가 있는 경우라 엄밀히 따지면 시아버지와는 아예 남남인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가 계셨으면 조금 수월하게 시아버지 시신 인도받았겠지만 서류상 뭐 관계된 사람도 아니고 계속해서 엄마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 앞쪽을 찍어줘라, 뒤쪽을 찍어줘라, 주소를 좀 제대로 알려달라 등등 병원 원무과 직원과 실갱이,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실갱이. 저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이미 장례식장에서 온 차가 도착을 했었는데 그분과 같이 시아버지 시신 지켰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성당에서 그냥 멍하니 있으니 간병인이셨던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어머, 왜 며느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말고 내가 다른 장소 알려줄 테니 거기 앉아 있어요. 시아버지 시신하고 며느리 이렇게 둘만 있는 경우 없는데 어머닌 아래에 계세요? 여기 안 있어도 돼요. 얼른 일어나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지더군요. 시아버지라 그런지 차갑게 식어버린 분이셨지만 무섭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저와 시아버지 둘만 있다라는 것이 좋은 경험은 아니었거든요. 남편 오랜 실갱이 끝에 저희는 이 시신을 인도받았고 예약해놓은 장례식장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떠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떠나셨다. 그러니 엄마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빈소를 차리면 된다라고 알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멀뚱멀뚱하게 서 있는 상태였었고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제 부모님이니 저는 당연히 제 부모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딸이 큰일을 치룬다 생각하니 걱정이 되셨는지 이미 부모님이 저보다 먼저 장례식장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밖에서 서성이면서 의자 하나 없이. 요즘 저녁에 날씨 엄청 습하고 후덥지근한 거 아시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서 계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아무것도 차리질 않았느냐, 장인 장모님 계속 밖에 세워두신 거냐 했더니 남편을 나무라며 그러시더군요. 야, 내가 뭘 할 줄 알아? 우리 아들 올 때까지 기다렸지. 그리고 엄마도 서 있었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여기 있었다고. 아버지 가신 날인데 아들, 장인 장모 먼저 생각하는 거야? 엄마 섭섭하게?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설명을 듣고 이건 이거라고 저건 저거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어머니가 마스크를 벗으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아까 호스피스에서 봤던 시어머니 얼굴과 확연히 달랐거든요. 화장을 곱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뭐 좋은 의미에서 당신 남편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 그랬다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옷을 차려입고 아무 꾸밈 없이 오신 저희 친정 엄마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이해되지 않았죠. 그래도 왜 화장을 하고 오신 것이냐? 물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약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저희가 장례식장에 도착을 한 건 오후 10시가 지나서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시간이 지난 관계로 빈소를 다음 날인 아침 7시쯤에야 차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만일 시어머니가 도착을 한 시간에 장례식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다면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탓해서 무얼 하겠습니까? 호실만 배정받았죠. 우선 빈소가 차려져 있지 않으니 음식도 있을래 만무하고 오직 음료수 자물쇠만 열어준 상태였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 목 한번 축이시고 나니 남편이 죄송하지만 이 정도 계셔주셨으면 되었으니 돌아가셔도 된다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있을 이유 없었기에 그리야마 하셨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 배웅해 드리고 다시 호실에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주섬주섬 뭔가를 챙기시는 겁니다. 바로 자물쇠를 연 음료수 냉장고에서 사이다 10개 정도를 가방에 넣으시더니 저와 남편을 보며 그러시더군요. 그럼 나도 갈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아버지 내일에나 모실 수 있다는 거지? 네? 지금 간다고요? 아니 엄마, 그래도 엄마가 가면 어떡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고 뭘 하라고. 이불도 없고. 아까 화장실이랑 샤워실 봤는데 씻을 곳이 못 되더라. 집에 가서 씻고. 그리고 엄마 아까부터 속이 안 좋아. 그래서 사이다 챙겼어. 이거 자물쇠 열어준 거니까 챙겨가도 되는 거지? 그럼 엄마도 내일 올게. 여긴 네 둘이 지키면 되잖아. 안 그러니 며느리야?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호적상으로는 아무 관계없는 저와 남편이 그곳을 지켜야만 했었고 시아버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신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며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다며 집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같이 올 테니 걱정 말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움찔하길래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자고요.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만일 내 남편이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인데 아직 그 남편은 차디찬 냉동고에 들어있는데 빈소가 차려있지 않다는 이유로 집에 가겠다. 저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어진 건 바로 시어머니 이중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아들 며느리에게 다 맡기고 가실 땐 언제고 그 다음날 가족장이었지만 아주 친한 지인들은 온 상태였었거든요. 거의 혼절한 상태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겠지 싶었어요. 어제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조문객들이 떠나고 난 뒤 시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모든 봉투를 꺼내시더니 당신의 지인, 남편의 지인 이렇게 봉투를 우선 나누시는 겁니다. 봉투를 호호 불어가며 어머 이 지지배는 이거밖에 안 했어. 어머 이 지지배가 이렇게 많이 했어. 돈을 몽땅 다 꺼내 싹싹 전문가처럼 세시는데 그냥 그 모습이 뭐랄까요. 자지러지게 우는 시어머니 모습하고 너무 대비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한 말은 제 어이를 더 없게 만들었고요. 이건 엄마 가져도 되지? 너한테 들어온 거 말이야. 어차피 네 아버지한테 한 거니까 그리해도 되잖아. 이거 엄마가 가진다. 너한테 들어온 게 훨씬 더 많네. 그나저나 사돈 어른들은 얼마나 하셨을까?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시는 겁니다. 소름 돋게 말이죠. 시어머니 그 행동에 남편은 결국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며느리도 있는데 창피하지 않냐고요. 지금 이게 미망인의 모습이냐고요. 다 가지라고. 다 가져도 되는데 좀 일관성 있게 행동을 좀 하라고. 화장은 왜 한 거냐고. 왜 이렇게 철이 없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느꼈던 모든 것을 남편도 느끼고 있던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한스러운 소리 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앞에서 엄마 기 죽인다고 하셨고 아버지 없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냐고 네가 이렇게 엄마를 홀대하면 아버지가 잘 가실 수가 있냐고 고함을 치시더군요. 그러면서도 제게 더 서운하다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정말 저는 글로 적기도 너무 힘든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제게 서운할 만한 일인지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소리 질러? 너 지금 아버지 사진 안 보여? 웃고 있던 양반이 지금 화내고 있는 것 같다. 저런 호로자식이라고. 내가 밝아야 네 아버지가 잘 가시는 거야. 내가 죽상하고 있으면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네 아버지 발길 떨어지겠냐고. 엄마 속도 모르고. 엄마, 내 아버지예요? 아, 엄마 제발 좀. 내가 아버지 친자식인 것처럼 말 좀 하지 말아요. 아버진 내 아버지기보단 엄마의 남편이었어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정신 차려요. 아버진 내 아버지 아니라고요. 나하고는 남남이라고. 마지막 엄마를 봐서 도리하는 거지. 내가 가족장으로 하겠다. 부고장 회사에 올리지 않은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왜 네 아버지가 아니야? 20년 넘게 살았으면 네 아버지지. 왜? 성이 달라서? 그래서 네 아버지가 창피하다 이거야? 아이고, 아이고, 네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왜 아버지를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니? 너 왜 부고장 안 올렸어? 내가 너 한마디 하려고 했었는데 네가 말을 했으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아버지가 창피해? 아니면 엄마가 창피해? 죄혼한 게 죄야? 그게 죄냐고. 너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한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며느리 너도 그러는 거고. 너 아버지 입관식 때 얼굴 덮기 전에 왜 얼굴 쓰다듬지 않았니?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네 아버지 너한테 좋은 시아버지였다. 그렇게 며느리가 해주는 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 노래 불렀던 사람이었는데 너한테 나도 그렇고 네 아버지도 그렇고 한 번 내색한 적 있었어? 그런데 어쩜 그렇게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니? 내가 너 안 본 줄 알아? 너 그렇게 마음 쓰면 벌 받아. 사람이 진심을 다했으면 너도 진심으로 다해야지. 그게 무슨 짓이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말문이 막힌다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고함치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 두고 저까지 큰 소리 내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건 고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은 서로 다들 대면대면하게 보냈고 아침 일찍 시아버지 화장한 뒤 다시 이동해서 납골당에 모시고 그랬습니다. 다 하고 나니 맥도 풀리고 그나마 비가 오지 않아 너무 다행이긴 했었고요. 제발 잘 가시길 빌었고 그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말씀드렸네요. 그렇게 얼른 헤어져서 집에 오고 싶었는데 또다시 시어머니가 시동을 거시더군요. 각자 집에 이동을 하려는 찰나 당신 집으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생각이 없냐고, 남편 일은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고, 얼른 집에 가서 이부자리 봐주고 그리고 식사도 챙겨달라 하시더군요. 뭐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을 가만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장례 비용도 다 저희가 지불했는데 남편에게 들어온 조의금까지 욕심내셨던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 뒤까지 봐달라고?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차를 쓴 경우라 출근을 해야 한다. 하루 정도 쉬어야 저희도 기력을 회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을 시어머니 또 그러시더군요. 그래? 49제가 언제인지 알아보고 기재산 지낼 거다. 그러니 너도 그건 알아서 잘 챙기고. 못 먹고 돌아가신 양반인데 제사라도 지내서 밥 한 술 뜨게 해야 하지 않겠어? 아휴, 어이구 이 복 없는 사람아. 그렇게 며느리 밥을 외치더니 결국엔 제사밥을 얻어먹겠구려. 아이고, 아이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왜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죠? 성도 다르고 아무리 시아버지라고 칭했다 하더라도 이건 다른 문제 아닐까요? 시어머니가 다 준비를 하신 뒤 저희 둘을 불러 추모의 시간을 갖자 하신다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하다못해 염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재혼 가정이고 그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테니 그동안 조용히 묵묵히 따라줬었는데 시어머니는 저란 사람이 법도도 없는 사람으로 알고 계신 듯 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남편도 저를 따라왔고 저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둘 다 기절한 듯이 잔듯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쯤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 30분 전쯤이었죠. 일찍 일어나셨구나 싶어 전화를 했더니 납골당에 들어갈 사진을 좀 보낼 테니 인화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일어난 시간 6시쯤이었으니 5시 반쯤 전화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분한텐 배려라는 자체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 시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니들도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알아보니 화장하면 다 떠나보낸 거니 제사 지낼 필요 없다고 한다. 그래서 모두 다 안 하려고 한다. 다만 사진만 납골당에 넣을까 하니 그걸 인화해달라. 그리고 더 한 가지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 그 영정사진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 네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랑 이것저것 많은데 그거 다 태워야 하는 거잖아? 아파트라 태우지도 못하고 찢어버리지도 못하고 나 너무 무서운데 이따가 우리 아들 시켜서 이것 좀 니들 집에 가져다 놓아라. 내가 태울 곳 알아볼 테니까. 아니면 니들 태울 곳 알아봐서 태워도 좋고. 그 말에 어제 감정이 확 하고 올라왔습니다. 참았던 것이 터지고 말았죠. 저는 거의 울분에 찬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이도 말하지 않았나요? 그이 아버지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좋은 분이셨죠. 좋은 시아버지셨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아버님은 뼛속까지 어머니의 남편이셨어요. 아니, 내 남편의 사진이 무섭다고 그걸 자식 집에 보내다녀.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냐고요? 뭐? 아니, 혼자 남은 늙은 여자가 좀 무섭다고 하는데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그렇게 하라면 하면 되는 거지.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니들은 둘이잖아. 그리고 너는 우리 아들이랑 살잖아. 이제 난 혼자 살고 니넨 둘이니까 무섭지도 않잖아. 혼자 살아야 한다는 이 막막함 네가 알아? 제가 어찌 알겠어요. 저는 남편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걸 알아드려야 하나요? 남편 장례식장에 화장하고 오고 빈소 차려져 있지 않다고 집에 가시는 분을 제가 이해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 이해가 그건 다 이유가 있었잖아. 그리고 네가 이해 못하면 어쩔 건데. 너도 혼자 되고 싶냐? 내가 우리 아들 빼앗아 와? 그렇게 한번 해봐. 네,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을 빼앗아 가든 어머니 상황처럼 혼자가 되게 하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머니 안 봅니다. 절대로 안 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습니까? 아들 고생하는 건 눈에 안 보이죠? 아들 마음이 어떨진 감이 안 오죠? 어머니가 제일 중하죠?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죠? 어머니 남편이에요. 제 시아버지에게 앞서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앞서서 다 뒤지작거리 해드렸으면 이제 저희가 할 도린 다 한 거 아닙니까? 친자식들도 어머니 아들처럼 안 해요. 왜냐? 벌써 이혼 당했을 테니까요. 아버님 보내시고 아들 이혼시키시고 혼자 살지 마시고 그럼 아들 끼고 사세요. 뭐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필요할 때마다 아들 본인 사랑 찾아서 재혼한 거면서 뭐 그리 떳떳하다고? 아직도 큰 소리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 일 읽고 난 뒤 며칠이 지났는데 이 글을 쓰기 앞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남편을 좀 놓아달라는 그 말을요. 이제 저희도 좀 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사랑 노름에 끼어서 이런저런 일에 휘말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희 둘만의 삶을요. 미망인이 되신 시어머니에겐 야속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제 남편을 지키는 것이고 저희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제가 어렴풋이 본 것이 있거든요. 시어머니의 문자에서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으신 듯합니다. 또다시 시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기에 이제는 끝입니다. 시어머니하고 저희 인연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저도 제 가족을 지켜야 하고 제 가족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 욕하신다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